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2권 제1장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개관 중에 1절, 2절, 3절 내용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서 페이지는 221쪽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손해평가 요령, 조사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또는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강의,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 지금 가축재해보험을 하지 않고 지금 이쪽 2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 그리고 그걸 끝내놓고 2권의 계산 문제, 손해평가 방식의 계산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은 제1장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인데, 여기는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손해평가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손해평가의 의의와 기능인데, 그럼 손해평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보험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손해평가입니다. 결국 보장하는 재해로 손해가 발생했는가, 이 피해가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인가, 그리고 이 평가 과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서 결국은 손해평가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보험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손해평가는 보장하는 재해로 손해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손해평가의 결과인데, 손해평가 결과는 지급보험금,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손해를 파악해서 지급보험금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평가, 특히 현지조사는 농업재해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결국 이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은 이분의 아마 그 어떤 글에서 발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손해평가는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야 된다? 이 손해평가의 결과는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지역 보험 가입자의 보험률은 시, 군, 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급 실적이 많으면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보험료율이 인하되고, 그리고 보험금이 많이 받은 지역은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 보험료율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게 결국은 정당한 보상하고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그 보험사업의 건전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피해 상황보다 피해 상황보다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보험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상황이 많아지면 결국은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이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보험 수지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결국 농업재해보험 자체도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 5번째, 손해평가 결과는 보험료율의 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또 농업재해 통계나 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 내용은 앞에서 봤던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받는가, 이 5가지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앞의 설명은 두 번째,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과다 지급으로 인한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사업이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내용을 지금 개괄적으로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은 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보험가입자 피해 상황 정확한 보상을 해야 결국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피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급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아래 하단에 이러한 보험가입자의 공평한 보험료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선의의 계약자 보호인데, 선의의 계약자 보호는 특정인이 과다하게 보험을, 그러니까 피해 입은 것보다 과다하게 보험료를 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율이 올리기 때문에 그 몇몇의 사람 때문에 나머지 보험에 가입한 다수 사람이 그 보험료에 부담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급하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부담을 갖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 보험사업은 결국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보험 수지 악화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농업재해보험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손해평가 2절 손해평가 체계인데, 손해평가 체계는 먼저 관련 법령, 손해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재해보험 시행령,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등이 이 손해평가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11조가 손해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과 그리고 손해평가에 대한 손해평가 요령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11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 손해평가에 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되고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손해평가 주체. 손해평가 주체는 재해보험 사업자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그 다음에 가축 재해보험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NH 손해보험, NH 손해보험, 농협 손해보험이 결국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손해평가는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손해평가를 하고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용사가 손해평가를 담당해서 결국 그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 농협재해보험 조사자는 법 11조, 이건 1차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던 건데,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본 건지 여러분도 큐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또 결국 시험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되고 등등의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사자 유형은. 자, 손해평가 체계에 가기 전에 손해평가는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통지를 하고, 사고 통지를 하게 되면 사고 발생 보고에 전산 입력을 하고 평가반 구성, 현지조사 실시, 그리고 현지조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해서 그에 따른 검증조사까지 마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결국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에 대한 게 손해평가의 체계인데, 그 손해평가 체계의 내용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8조 손해평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의 구성은 최근 제6회 기출문제 19번으로 15점짜리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느 내용을 말씀드리냐 그러면 다음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인데 여기에는 1인 이 각 호에 1호, 2호, 3호 있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각 1인 이상이 포함돼서 5인 이내까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손해평가방. 이 내용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은 2항입니다. 3항은 1호, 2호, 3호, 4호의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 되고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관계로 해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제 6회 문제 19번인데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 문제를 풀이할 때 이 내용은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결국은 손해평가반의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서로 특정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든가 그 내용에 관련된 사람은 배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호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여기 이 말은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관계에 관한 손해평가사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손해평가사인데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고를 했을 때 손해평가반으로 조사를 간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보험 모집인이 손해평가사 본인인데 본인에게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손해평가를 해도 안 된다는 거. 다음 세 번째, 직전 손해평가에 별도 30일 이내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서로 대한 그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고 또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실시했는지 맞는지 이게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는지 오류가 없는지 이것을 본인이 평가해놓고 본인이 검증하거나 본인이 재조사를 한다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로넣기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에 나왔던 19번 문제의 기출문제를 보면 그러한 그 관계인에 대한 형태를 뭐 손해평가반 구성이 가능한 사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예상 문제 풀이할 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 준비, 손해평가 결과 이 내용들은 각각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한 후에 서명을 받아서 재보험사업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한다? 이 경우에는 그냥 이러이러한 손해평가가 있습니다. 통지하고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사망 같은 경우는 조사를 했는데 서명은 나는 그 조사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고 사항은 손해평가를 아예 실시를 못한 거예요. 이 경우는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평가한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거부하니까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 현지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5항은 그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인을 했지만 서명을 했지만 이게 오류가 발생했거나 받는 날로부터 어떠한 손해평가 잘못됐다는 증명한 서류나 사진이 있으면 이게 다른 손해평가반 하여금 재조사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이 7일 이내 이 7일이 가로넣기나 이러한 여러 객관식 문제에서 7일 이게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그래서 5번은 여러분이 1차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해평가 다니는 농작물은 농지별, 그리고 가축은 개별
가축별, 단 벌은 벌통 단위로 한다. 그리고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한다. 그래서 이 내용 잘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특히 이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사고 발생이라면 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사고 발생 보고를 전산에 입력하고 손해평가반 구성하고 현지조사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다. 그리고 손해평가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보험사업자는 현지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손해평가반의 현지조사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뭐 손해평가사가 하던 어떠한 내용보다는 어떤 그 NH 손해보험 직원들에 대한 업무 플로우가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지 조사 내용 중에서 그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 앞에 그 중요성 다 앞장에서 1절, 2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조사의 구분에는 본조사가 있고 재조사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검증조사가 있다. 그러면 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조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된 것, 제일 처음에 하는 거죠.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손해 정도를 평가하기에 곧바로 실시한 것. 자,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게 본조사고, 다음 재조사는 본조사 이미 실시된 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7일 이내에,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한 서류나 사진지를 제출한 경우는 재보험사업자가 동일한 사람에게 하면 안 되죠. 왜? 이 말은 8조의 사망에 사후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와 재조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평가반에게 다시 평가를 하게 한다. 이게 본조사, 재조사. 재조사는 얼마 만에? 설명,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잘못되었음을 증명한 서류나 사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자, 검증조사는 검증조사는 재보험사업자가 또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실시한 게 정확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보험 목적물 중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조사하는 것이 검증조사이다. 자,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는 다음 표에 있는데, 이 표는 여러분께서 결국 이권 공부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지금 바로 다 암기가 안 되신다면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하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복분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과실 중에서 경작 불능조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평이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